예, 2월 22일 수요일 장마감 오픈합니다. 제가 오후에 잠깐 자리에 비웠는데 그 사이에 개별주들이 조금 빠졌네요. 제가 모른다고 안 했던 그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테마가 지금 2시 반 넘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개별 테마가 살짝 영향을 미치는데 큰 흐름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홍콩도 좋았습니다. 중국들은 괜찮았고 우리나라 지수도 뭐 밸류가 땄다고 있지만 그냥 좀 기다리고 있고, 오늘 밤에 저희가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을 다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는 반도체가 가장 메인으로 로봇까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D-1 이제 근데 이걸 정말 좋으니까 야 날아가자, 안 좋으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 이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그 차트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내용도 말씀드릴 텐데, 자, 미국은 어쨌든 4개월 내놓았던 것에 대한 2월 경계입니다. 그런 빠질거나 조정될 수 있는 핑계가 엔비디아 통해서 나올지를 보는 거고요. 여전히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엔비디아 말고도 FMC 의사록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근래 들어서 뜬금없이 야,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야, 금리 인상하면 또 정신 나빠지겠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나오는 소비 지표나 이런 인플레 관련 지표 보시면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 경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 별로 나쁜 게 아닙니다. 미국만 좋은 거고 중국 같은 데나 뭐 일본도 정시 올라왔지만 사실 리세션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또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계속 시소를 타고 있었는데, 자, 오늘 밤에 엔비디아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업 정책 발표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올랐던 거에 대해서 밸류업들 약간 세론 팔자 분위기에 좀 이제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레벨업 되는 데는 충분히 도움 주고 있다.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수익이나 그래서 성장 테마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레벨업 주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AI 반도체가 가장 메인이에요. 성장주 중에서 물론 테마도 있지만 로봇까지 저가 매수 말씀드리면서 이벤트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수급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도 계속 개인들은 파는 게 아니라 팔립니다. 팔려요. 워낙 강하게 외국인들이 밸류업이든 뭐 반도체든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팔리고 있는 거고 살짝 코스닥으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제가 주말에 한번 설명을 잘 드린다 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양선물, 그래 주식 코스닥을, 코스피 코스닥은 살짝 주식은 팔고 코스피 선물은 플러스 나오는 것들은 얘들 엔비디아 보면서 살짝 경계하고 있는 거죠. 뭐 둘은 파는 게 아니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살짝 선물을 매도로 줄이긴 했는데 살짝 걸치고 엔비디아를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별화되는 이머징 시장 차별화 보면서 중국이 워낙 강력한 부양책을 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러는데 오늘 봤을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중국도 밸류업을 합니다. 밸류업 정책을 써요. 자, 일본이 한 수개월 동안 했던 건데 우리나라 먼저 도입하고 대만도 한다 그랬어요. 이제 중국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 중국이 진짜 필요한 게 외자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 좋게 보는 부분이지만 워낙 싼 것도 중국의 메리시기 때문에, 자, 밸류까지 하면서 외자 유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이 살짝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많이 빠지고 쌌던 이런 이머징 시장, 물론 대만이나 한국은 반도체를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별을 이제 보면서 시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중국이 대표주들 있잖아요. 빅테크 이런 거 되게 좋았고요. 양봉을 되게 내고 있는 상태고 이 밸류업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거 볼 때 공사은행 같은 국영은행을 봐요. 공사은행 오늘 상당히 상방을 내면서 중국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I 테마는 아까 제가 뭐 테마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엔비디아 이슈 나오기 전에 좀 파는 그 물량이고, 성장, AI, VR, MR 테마라든지 소프트웨어 테마, 애플 비전, 메타퀘스트, 오픈AI 나왔던 소라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런 AI에 대한 확장 얘기는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살짝 충격이 있더라도 그냥 가져가자. 일단 성장주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를 제가 차트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흐름상 어제 미리 조정을 좀 받았어요. 어제 미리 조정을 받았는데, 자, 미국은 파생이 정말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뭐였죠? 슈퍼컴퓨터, 그 마이크로 컴퓨터 같이 요 테마주도 있고 등락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빠지더라도 700에서 한 650불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빠졌어요. 좀 받는 편이라서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변동성을 보시고 어쨌든 실적이 나쁘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분기마다 뭐 영업이익이 더블씩 만들었는데 지금 컨센이 좀 보수적이라 했어요. 200억 불에서 100억 불 정도 보고 있으니까 실적은 나쁘게 나오지 않겠지만 성장의 기대감, 앞으로 성장률이 유지될 거냐, 향후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떻게 성장을 좋게 보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요 근래 보시면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줄여라.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AI 칩을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얘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쪽으로 너무 쇼티지 되고 다 몰렸고 비싸니까 AMD 나도 만들 수 있어. 뭐 중국에서도 그러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칩 만들래. 오픈AI 나와가지고 9조 달러 조성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발을 대항면에 뽑아놓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너무 좋지만 향후적으로 얘들이 계속 그렇게 갈까? 그런 걸 보는 건데 엔비디아는 AI 서버만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어제 리드 타임이 좀 뭐 10개월, 12개월 가던 게 단축됐다 그랬잖아요. 그 짧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빨리 몇 주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야, 주문이 줄은 거 아니냐? 그런 살짝 비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잠깐 나온 이유가 지금 나오는 게 H100이라는 거예요. 서버에 들어가는 게. 근데 H200이 신제품이 나옵니다. 하반기 나올 때 뭐 하이닉스다, 삼성전자 말은 많고 있는데 H200 나오게 되면 H100보다 성능이 더블이에요. 성능이 더블입니다. 근데 발열도 적어요. 근데 H100보다 가격은 2배가 안 돼. 당연히 H200 하는 게 좋겠죠. 가성비를 봤을 때. 그러니까 H100에 나오는 주문을 줄이고 H200을 줄이려는 것 때문에 리타임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사실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변 정황적으로 관계된 TSMC나 하이닉스 보고 있는데 둘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한 것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되는 주가나 추세를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게 저는 엔비디아를 보고 있고 조정받더라도 지금 보시면 옵션 거래가 사상 최대예요. 그만큼 파생 살짝 아니면 크게 먹으려는 파생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변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추세를 보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빠지면 저는 우리든 반도체든 단기로 살 수 있는 기회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 위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MS가 엔비디아 안 쓸게, 딴 거 쓸게, 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어제 그 저커버그, 메타의 저커버그가 2월 말에 우리나라에 10년 만에 방한한다 그랬습니다. 자, 저커버그. 오늘 지금 AI 쪽에서 사실은 그 메타가 엄청 잘 가고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만나서 앞으로 정말 커지고 확대될 AI 반도체에 대해서 한쪽만 뚫어놓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발을 대는 거죠.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HBM이나 DRAM 쪽에 가장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엔비디아가 조금 적게 나와서 딴 것들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는 그냥 걸치게요. 빅테크들 저것끼리 막 싸우고 AI에 패권자학계에서 선두 다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는 걸치게 다 걸칠 수 있다고요. 자,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초에 2차 전지 걸치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반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HPSP는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하이닉스 향이에요. 소부장 중에 하이닉스 향이기 때문에 괜찮고 혹시나 넘어가면서 괜찮게 되면 제가 지선 꺼드렸잖아요. 그 근처에서 저점 매수하면서 조금씩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종 보면 오픈엣지나 넷패스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넷패스 아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소부장이 살아있다는 의미고 대신에 뭐 왔다 갔다 심한 거니까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서 하이닉스랑 HPSP, 한미반도체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로봇테마도 어제와 똑같아요. 어쨌든 로봇테마 두산 로봇도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8만 밑에서 7만 중반 8만 밑에서 저희가 어제 살짝 추매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점에 살 수 있는 두산 로봇, 레인보우 같이 보고 있고요. 관종인 종목도 여전히 뭐 단타 치고 있는 그런 거 보이시죠? 오늘 나왔던 새로운 소식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자, 빈살만 그 사우디 빈살만 그 황태자와 자, 산업 로봇 제조사 설립했습니다. 사실 뭐 규모는 약간 적긴 한데 어쨌든 AI 설립 뒤에 확장될 수 있는 또 로봇 유명한 테마니까 그런 뉴스 한번 챙겨봤고요. 자, 바이오도 아직은 그냥 그래요. 우리는 뭐 지금 있는 게 한올바이오밖에 없는데 자,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HLB는 조심하라 말씀드렸고 알테오젠도 MSC에 편입된 반등을 주다가
견조하게 조정받고 있어요. 괜찮은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종목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전지는 똑같아요. 1분기 전망은 또 보수로 보고, 자, 코스모 어제 신소재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있는 분들 중에 19만 원 부담되기 때문에 조금 팔아놨다가 좀 강구로 들어가도 된다. 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종들 계속 지금 잘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아침 말씀드렸던 그 전도체들 있죠. 예, 걔들처럼 급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만 하세요. 예, 너무 보시면 또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준적으로 2차 전지는 1분기 하락분 반등 기한만 보겠다.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안 좋은 악재들 소식 되게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이 살짝 반등한 게 보여요. 하지만 이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드렸던 코스피 레벨업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긴 한데 오늘도 살짝 약하죠. 이게 분명히 다음 주에 26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금주에 파는 자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든 뭐든 전반 좀 약한 걸 좀 보이실 거고, 제주은행 개인 테마들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오늘도 밀리는데 또 등락할 수 있어요. 등락할 수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타 칠 건 아니니까 지표로 보면서 얘들까지 올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안 좋고, 그다음 개인 테마다 보는 부분이니까 아마 금주에 좀 팔아서 올라가는 것들은 현금을 챙기시는 게 저는 좋다 봅니다. 어차피 발표가 나면 저는 조금 빠질 거라도 봐요. 그 중에서 뭔가 선택 집중하는 건 나오긴 하겠죠. 자, 됐습니다. 오늘도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오늘 엔비디아 전에 등락들이 좀 있고 개별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큰 흐름상 문제될 건 없어요. 여전히 저희는 반도체와 로봇들 기준으로 저점 매수해서 잡는 게 섬을 꾸고, 이 아이템은 많이 줄이고 있는 가운데 등락이 있지만 성장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유지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전 투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게 좋을 거야, 성장될 거야 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야 돼요. 지수라든지 주가가 움직여야지, 야 정말 이게 낮은데 내 거는 정말 잘 될 거야 하는 단순한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 주가나 주가 추세 움직임을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투자 전략과 추세가 맞을 때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엔비디아 단계 조정 받더라도 저는 많이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다렸던 이벤트니까 오늘 밤에 지내시고 또 내일 잘 또 대응하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